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상고심이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차기 도지사 선거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등 도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주춤했던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86명으로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례 사무위원회의 소극적인 정부에 대해 특례시들이 상경투쟁까지 벌이며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최종 법적 판단이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구속 여부와 차기 도지사 선거,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등 도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최종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대한 김 지사의 인지 여부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김 지사는 바로 구속되고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며 경남도청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부울경 메가시티나 가덕도 신공항, 청년정책 등 도정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을 하루 앞둔 김 지사는 재판과 관련된 언급은 자제한 채 코로나19 회의와 출장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역의 소멸도 문제지만 수도권의 과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경남도청도 신규 사업 보고나 회의는 줄이고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습니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하루 휴가를 낼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경남도정은 물론 차기 도지사 선거와 대선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오늘 오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86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86명. 지역별로 김해 26명, 창원 25명, 양산 10명, 거제 9명, 밀양 4명, 진주 고성 각 3명, 함양 산청 2명, 창녕 함양 1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창원과 김해, 진주의 유흥주점 관련입니다. 입원 중인 확진 환자는 762명, 병상 가동률은 68.5%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 중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확진 환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2.1%로 0.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확산 범위가 넓은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간주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36명으로 전주에 비해 350명이 증가했습니다. 1일 평균 76.6명이 감염됐는데 이 중 51.5%가 집단 감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에 5개 임시선발 검사소와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에 찾아가는 이동형 임시선발 검사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창원시와 진주시, 통영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의료진 1명이 어제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 일부 병동이 집단 격리됐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확진된 돌파 감염이며 이 의료진과 접촉한 환자 30여 명과 동료 등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경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해수욕장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 평일인데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이 문을 연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거제 지역 16개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6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9천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도내 해수욕장들은 방역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안심콜로 방문 이력을 남겨야만 입장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해수욕장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파라솔은 2m 거리를 유지해 설치했고 실내 샤워 시설과 화장실은 사용 정원을 제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거제에선 해수욕장 개장 시간 외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해수욕장이 한마디로 폐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께서 열정적으로 그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해. 애도 싫어하는데 그냥 계속 습관이 돼서 자기가 챙겨 쓰거든요. 주변 상인들은 방문객이 늘어난 것을 반기면서도 자칫 코로나가 확산될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또 안 오시면은 저희는 또 이제 이거를 매상을 채워야 되니까 안 오시는 대로 또 좀 걱정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덜 붐비는 해수욕장을 찾아 피서를 즐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중복인 오늘 푹푹 찌는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복날이니까 건강 든든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양산과 창원, 김해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35도 이상 치솟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33도, 진주와 창녕은 34도 안팎으로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일부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고요. 이 안개는 아침에 해가 들면서 솟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지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4도, 통영 25도, 밀양은 23도 안팎을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34도, 밀양 34도, 양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32도, 합천은 34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볕 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천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500kg에 가까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난 뒤 원청업체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의혹을 하청업체가 제기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사천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495kg 무게의 지지대에 깔려 숨진 이모 씨. 사고 다음 날 유족이 직접 가서 이 씨가 작업했던 지지대를 봤더니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지지대엔 철사를 꽁꽁 묶어 고정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위 부분을 갖다가 철사 굵은 철사로 묶는다든지 조치가 돼 있었는데 사고 난 거는 별로 없었어요. 정말 사고가 난 지지대만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걸까?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하청업체 직원의 말은 다릅니다. 결박 작업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결박 작업이 안 돼 있었죠.
사고가 벌어진 뒤에야 뒤늦게 포박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런 과정을 두고 하청업체 측은 원청이 입막음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호박을 해놨으니까 서로 입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수시해라고. 왜요? 무슨 호박을 해놨다니까. 그럼 난 치고는 아닌 걸 해라고. 정작 이번 작업은 원청과 하청이 계약도 맺지 않고 이뤄졌다고 합니다. 물건부터 넣고 작업을 지시를 했고 그다음 발도에서는 나중에 건차. 몇 명의 작업자를 불러서 일을 해야 될지 감도 못 잡는 상태.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호박 상태도 제대로 못 이루는 상태에서 하청업체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갑인 원청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이런 아픔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위반하면서 한 거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원청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원청과 업체 간부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간부에게는 문자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간부로부터 다른 책임자에게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사측의 제대로 된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특례 사무 이양에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정부 부처를 오가며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중기획보도 자치분권 경남의 미래,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허성무 창원시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3개 특례시장과 의회 의장들도 가세,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450만 특례시민 역차별하는 기본재산의 고시를 적각 개정하라. 반발의 핵심은 4개 특례시의 기본 재산액을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같은 규모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창원 시민은 기초생애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또 3인 기준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도 광역시와 달리 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여러 가지 여타 이유로 들어서 미온적이 있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와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례 시장들은 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제2차 일괄 이양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건의했는데 행정안전부는 겨우 특례 권한 확보를 지원하는 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민 밀착적인 특례 사무를 일단은 이양받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명칭만 주고 권한은 주지 않으려는 정부에 대해 특례시들은 다음 주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위수탁 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농촌지도자회 운영위원회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사천농업인 전용회관에서 열립니다.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청년 미디어 아카데미 캠프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 상문동 누리센터에서 열립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이 오늘 오전 11시 아름다운 가게 통영중앙점에서 열립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이 상임위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진주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직자의 범위가 넓으며 입법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성이 많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행부와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전어 주산지인 하동군의 진교면 술상항에 전어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어 판매장의 전어회 가격은 킬로그램당 11,000원, 구이용은 10마리에서 12마리 기준 15,000원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술상 전어 축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산청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공동 브랜드 사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브랜드는 일반 농특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엔청과 약초와 한방 가공 상품에 쓸 수 있는 동의보감촌 2가지로 공동 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사용 승인이 결정됩니다. 창원시는 시의회 건설 해양 농림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 창원 지역 버스업체 부채가 800억 원에 이르며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퇴직급여 미적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기존 퇴직금 적립 방식을 DC형, 즉 확정 기여형으로 변경해 신규 채용 버스기사의 퇴직금 적립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김해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 예방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이행 조치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통영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 쓰레기를 고온에서 분해해 기름을 뽑는 해양자원 리사이클링 시설을 내년 말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양 쓰레기를 잘게 부순 뒤에 고온에서 분해해 열 분해유를 만드는 시설로 기름은 선박 연료나 화력발전소, 가정용 보일러 등의 대체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의붓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계모 40살 A씨를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학대하고 지난 6월 22일에는 의붓딸을 수차례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안좌진 판사는 밥을 먹으러 늦게 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친모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달 발대식을 마친 이른바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20명이 앞으로 5개월 동안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섭니다. 이들은 첫 활동으로 군립수영장과 군민체육관, 우포늪 생태체험장 등 8곳의 공공시설 화장실을 점검했으며 오는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관내 공공시설 47곳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한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학생자치를 성급한 정치판이라고 편애한 것이 교육제로서 제대로 된 인식인가라며 일부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군의 자질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권 학교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최혜범 전 창원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비난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스포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 법인으로 지역별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상담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경남에는 마산대학교 내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